안녕하세요. 이현우 작가입니다. 이제부터는 최소한 정부 돈 빌려서 투기하는 일을 멈춰야 하고 정부도 더 이상 부동산 투기에 유리한 정책이나 어떠한 도움도 주면 안 됩니다. 특히 전세 대출이라는 제도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기형적인 제도입니다. 전세 제도가 있어서 투기꾼들에게 갭투기를 할 수 있게 도와주었고 부동산 시장에는 실수요와 갭투기꾼들의 투기 수요까지 더해져서 부동산 시장에는 거품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제 전세 제도는 실수요자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 갭투기꾼들의 자금 조달 방법 중 하나로 전락했습니다. 이제는 거품을 빼야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꾸 미루다 보면은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다행히 지금 정부에서 전세 대출 기준을 강화하는 제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제도가 시행이 되면은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정상화될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전세 대출을 정부에서 정하고 공시한 가격을 기준으로 126%까지만 대출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126%면은 대출이 많이 나오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파트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빌라는 시장 가격보다 정부에서 정한 가격이 훨씬 낮습니다. 때문에 공시가격으로 126%라고 하면은 전세 대출이 지금보다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지금 정부의 정책대로 126%까지만 대출을 해주면은 2023년 하반기 계약된 수도권의 빌라 중에 다시 계약을 하는 경우 10집 중에 4집이 126%를 초과해서 대출이 막히게 됩니다. 수도권 빌라 시장에서 대규모 역전세가 발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세입자들은 대출이 줄어든 만큼 더 싼 전세로 옮기려고 할 것입니다. 이때 집주인들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대출이 막힌 만큼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다음 세입자를 못 구해서 보증금을 못 돌려주면은 바로 경매로 가게 됩니다. 이런 비슷한 상황은 2022년 초반에 대규모 역전세가 나왔을 때 한번 발생했습니다. 지금 그때와 비슷한 상황으로 흘러가게 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2022년 잠깐 진행되다 멈춘 부동산 정상화가 다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전세를 나라에서 보증해주고 대규모 역전세 사태가 발생했을 때 정부 돈으로 메꿨습니다. 부동산을 구조조정한 것이 아니라 정부가 역전세를 떠안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주택도시공사의 적자를 살펴보면은 2023년과 2024년 각각 4조 가까이 적자가 났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더 이상 막아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막아준다고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번 역전세가 터지면은 정부가 도와줄 수 없기에 부동산 시장 정상화가 더욱 무섭게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역전세를 정부가 계속 보증해주면은 사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한 번은 제대로 구조조정을 해야 합니다. 그동안 제대로 구조조정을 안 하고 시간을 질질 끌기만 한 일로 가장 피해를 본 것은 선량한 국민들입니다. 그래프에 보이는 적자는 결국에는 세금으로 메꿔야 합니다. 투기와 일절 관련 없는 선량한 국민들까지 피해를 본 것입니다. 그동안 투기꾼들은 부동산 수익에서 세금 낼 때는 피를 토하면서 사회주의 타령을 하고 시장 개입을 거부했습니다. 이번 역전세는 투기꾼들의 논리대로 정부가 최대한 개입을 줄여서 빠르게 경매로 넘겨버리는 것이 정답일 것입니다. 그리고 세입자의 전세금을 받았으면은 잘 보관하고 있다가 돌려주는 것이 정상입니다. 도대체 돈을 어디다 썼길래 못 돌려주는 것입니까? 설마 코인이라도 하다가 다 날린 것인지 인스타에서 허세 부리다가 다 탕진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그리고 언론들과 영끌 선동 유튜버들은 전세 대출 막히면은 서민들이 힘들어진다 이런 식으로 서민을 팔아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민들이 힘든 이유는 전세 대출이 막혀서가 아니라 전세 제도를 악용해 사기치는 놈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대출 안 되면은 형편에 맞춰서 월세 살면은 그만입니다. 하지만 한 번이라도 전세 사기 당하면은 서민들은 평생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대출이 줄어드는 만큼 역전세가 발생을 할 것인데 이렇게 되면은 집주인들은 세입자를 어떻게든 붙잡으려 할 것입니다. 아마도 2022년 역전세 사태에서 나타난 것처럼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오히려 돈을 주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 때는 2023년에 정부가 대출을 풀어서 집주인을 도와주었다면은 이번에는 대출이 완전히 막힌 만큼
더욱 빠르게 경매로 직행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일부 전세 세입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세입자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정책이 뒷받침이 되면은 좋을 듯 합니다. 언론에서는 지금 집주인들이 여의도로 몰려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집주인들은 안타깝지만 투자를 한 것이기 때문에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이번 전세 대출 제한으로 역전세가 발생하겠지만 세입자들의 피해를 잘 구제한다면은 구조조정이 잘 이루어질 듯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부의 전세 대출 제한으로 빌라부터 먼저 역전세가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태가 빌라로 끝날 것인가 생각해 보았을 때 사태는 다른 곳으로 더욱 퍼져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 금융시장이 얼어붙어서 신용시장이 경색될 것입니다. 지금 신용카드 연체율이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끌들이 계속 돌려막고 있지만 더 이상 돌려막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들도 쉽게 대출을 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가 정책으로 대출을 중단하고 신용이 얼어붙으면은 부동산 전체에서 거품이 빠지게 될 것입니다. 다른 나라 사례를 살펴봐도 대출 중단은 부동산 거품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얼마 전 중국에서도 부동산 기업의 지원을 중단하자 헝다 같은 큰 부동산 업체가 부도가 났고 부동산 거품이 지금도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대출 총량을 제한하고 거품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방향에서든 어느 나라에서든 대출을 중단하는 순간부터 부동산 거품은 붕괴했습니다. 남유럽 사태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도 모두 비슷했습니다. 더 이상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자 부동산 거품은 붕괴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나라 부동산 거품 차례가 왔습니다. 정부는 6.27 대책으로 이미 대출을 틀어 막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전세 대출도 제한을 한 만큼 거품이 빠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오는 9월에 전국적으로 약 3만 9천 가구가 분양 예정으로 잡혔습니다. 2년 만에 최대 물량이 분양으로 나온다고 하는데 이번에도 수도권의 절반이 넘는 약 2만 5천 가구가 분양 예정입니다. 그동안 신고가 조작으로 열심히 선동을 했으니 마치 주변 시세보다는 싸게 분양하는 것처럼 또 선동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어쩐지 요즘 들어서 악플이 많아졌다고 생각했는데 9월에 대규모 분양을 앞두고 투기 세력들이 조직적으로 부동산 정상화를 주장하는 유튜버들을 공격하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출이 다 막힌 만큼 투기 수요도 막히고 무리해서 집을 구매하려는 사람들도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는 이미 관망하는 사람들이 많은 만큼 9월에 분양시장이 흥행을 못하게 되고 당연히 미분양과 할인 분양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세 대출이 막혔기 때문에 분양을 받아서 전세를 주고 갭투기를 하려는 사람도 없어질 것입니다. 곧 대규모 미분양과 할인 분양 사태가 벌어지고 정부에게 아파트를 사달라고 떼를 쓰는 건설사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은 건설사들을 과감하게 구조조정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